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가 전국 14곳에 기후 위기에 대응할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는 1억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감당한 댐 건설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북한 내금강에서 시작된 물줄기 가운데 하나인 양구 수입천입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어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후보지 14곳에 이 수입천 일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 뒤로 흐르는 수입천에 다목적 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계획된 저수용량은 1억 톤, 이번 댐 건설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상기후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야 하고 수도권 젖줄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저수용량을 이미 90% 이상 사용하고 있어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최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한 신규 물 수요는 추가적인 물 그릇 확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가 수몰 가구가 없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양구군은 고방산 인근 9만 9천 제곱미터의 농지와 방산면 송현 1위 주택 수십 가구가 물에 잠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밤산권 막을 때 우리 데모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다시 또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하냐고. 여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살아요? 양구군은 즉각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 댐 건설은 지역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환경부는 다음 달에 지역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구군은 지난 1944년 화천댐 건설과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이미 수몰 피해를 입은 댐 건설 피해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댐 건설을 또 하겠다고 하니 지역의 반발은 앞으로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강원도 7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 결과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동해, 태백과 삼척, 영월과 평창, 정선 등 7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난 2월 지정된 춘천과 원주, 화천까지 더해 10곳으로 늘어나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홍천군은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돼 운영 기획서를 보완해 제도 전환할 계획입니다. 강릉 주문진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폐기물 매립장 건설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사업자인 태영건설이 강릉시 측에 건설 중단 결정 문서를 보내온 건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주민 보고회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의 질의가 묵살돼 불통 논란도 일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강릉시 영곡 면사무소 앞 교차로 주문진과 연곡, 양양군 현남면 주민까지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태영 동부 환경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시설 건설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연 겁니다. 저희가 안 막으면은 주민들이 이거 그냥 이제는 그냥 진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끝까지 막아야 된다고 경각심도 주고.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중단 주민보고회. 사업 주체인 태영건설이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는 결정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강릉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중단키로 했다는 겁니다. 관광지 인근에 지어져 대기오염과 악취, 침출수 유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항의 투쟁. 여기에 태영건설 본사와 채권단을 방문해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강릉시의 행보가 마침내 결실을 본 겁니다. 태영에서도 우리 강릉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직접 최고위 결정권자가 또 채권단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하지만 태영이 부지를 다른 업체에 넘기거나 사업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돼 일방통행식 보고회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불통입니다.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야기하고 그냥 쭉 나가시잖아요. 태영건설이 4년 동안 토지 매입과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등을 진행해왔지만 이번 사업 중단 공문을 보내면서 폐금의 매립장 건설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전염성이 크고 백신이 없는 수족구병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수족구병 환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주간 감염병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진단을 받은 환자는 50.9명으로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살에서 12살까지 영유아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손발 발진과 발열, 인후통 증상을 보이고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인데요.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도 남녀공학 전환은 늘 제자리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중, 원주여중, 대성중, 상지여중 등 원주 지역 4개 단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1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60% 이상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같은 학교군 예비중학생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10명 중 6명은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대상에 따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남녀공학 전환은 학교 측 의지와 뜻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면서 남녀공학 전환 추진은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원주에서는 2020년 북원중, 2022년 진광중, 지난해 학성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됐지만 남아있는 4개 학교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은 교육계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남녀공학 학교도 필요하지만 단성학교도 필요하다는 게 제 교육적인 판단이에요. 민감한 시기에 생활지도가 힘든다는 문제가 있고 그 지역 전체가 다 남녀공학이 된다면 원거리 통학생은 일부 좀 줄어들 수 있는 학교 폭력도 많이 감소한다는 추세도 있고요. 타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서울에서는 학급수 유지를 위해 공학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남녀공학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3년간 6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체 남녀공학 전환이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설문조사들을 해서 남녀공학에 찬성하는 학교들이 나온다면 바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추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주는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신축 학교가 생기면서 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데다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단성학교의 경우 학년당 3개 학급 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 모집과 학교 유지를 위해선 남녀공학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